계속해서 대담 이어갑니다. 서귀포에서 다문화 엄마들을 위한 학교가 운영 중입니다. 지금까지 50명에 가까운 분들이 졸업을 했고 올해 15명의 엄마 학생들이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 중인데요. 좋은 의미를 가지고 또 그에 맞게 뜻깊은 결실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서귀포 가족센터에서 이은하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서귀포 가족센터가 어떤 곳인지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서귀포의 다양한 가족 문제 그리고 다양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또 같이 제공하는 곳이고요. 가족 문제도 함께 고민하는 곳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유일하게 가족복지 전문 기관이고요. 예전에 서귀포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통합돼서 가족센터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다문화 엄마 학교가 지난 2022년 개교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탄생한 학교인가요? 네, 엄마 학교여가지고 또 엄마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학교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은 엄마 학교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를 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문화 엄마들이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르는 부분이나 힘든 부분들 그런 걸 도와드리고자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실제 초등 과정을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엄마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또 학교 상담이거든요. 네. 담임 선생님들에게 어떤 걸 물어봐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상담하는 방법이라던가 그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또 아이들을 지도할 것인지 이런 것도 실제로 해보는 또 훈련해보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여서 아무래도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요. 그래서 제주대 의과대 최민주 교장 선생님이 지금 3년 동안 고생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 또 저희가 학교인지라 입학식도 있고 졸업식도 있고 또 반장도 있습니다. 정말 실제 학교랑 똑같네요. 네. 진작에 필요한 곳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특히나 졸업생분들이나 또 학생분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네, 저희가 개교가 22년도 일기생을 15명 배출했고요. 그리고 23년도에는 저희 서귀포 시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읍면에도 엄마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명의 졸업생을 배출해서 45명의 학생들이 한 8개월간의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아무래도 그냥 엄마들이 왔을 때 사실 그냥 공부해볼까라는 마음으로 왔지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치고 졸업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자신감, 그리고 성취감,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 굉장히 당당한 엄마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네, 이제 주변을 보면 정말 어렵지 않게 다문화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느끼기도 하는데요. 이 제주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다문화 가정이 있나요? 네, 제주도 내 다문화 가정은 지금 통계적으로는 한 5,958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 원수는 한 18,756명 정도로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한 6천여 가구가 다문화 가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율로 보면 제주시가 다문화 가정이 훨씬 많다고 나와 있는데 네. 이 서귀포시에서 개교한 배경은 뭔가요? 처음에 서귀포시청의 과장님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엄마 학교가 한 70여 개 가족센터에서 운영이 됐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자세히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서귀포시에 가져오면 어떨까라는 이런 의견을 주셨고 또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엄마 학교가 서귀포시에 오게 됐고 아무래도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의 문제가 많이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꼭 이게 서귀포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업에 모두 3개의 기관이 협력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나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서귀포시청과 그다음에 한마음교육봉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와 저희 센터가 같이 MOU를 맺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시청은 아무래도 행정과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그 한마음교육봉사단은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이 만드신 건데요. 카이스트 교수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수님께서 만드신 그 봉사단에서는 아무래도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학생들의 성적 관리까지 다 하고 계시고요. 저희 센터는 아무래도 이제 실제적으로 대상자를 모집하고 그리고 운영하는 그런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학생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자세하게 신청 대상 기준이라거나 신청 기간 이런 것들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를 합니다. 읍면동에 공문도 파급해서 포스터도 부착하고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저희 통번역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모집 자격 요건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다문화 엄마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교육 과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어 실력이 좀 있어야 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어 실력을 조금 봅니다. 그래서 한 토픽 3급 이상 정도의 실력, 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한 3단계 이상의 실력을 갖춘 그런 엄마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연초에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저희 센터, 서귀포시 가족센터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아쉽게 신청하지 못하신 엄마님들도 계실 텐데 혹시 내년에도 입학이 가능한지 이 학교가 앞으로도 꾸준히 운영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자격 요건이 되면 신청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그냥 신청을 해서 그냥 무조건 뽑지 않습니다. 면접을 통하거든요. 그래서 면접위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엄마들이 정말 꾸준하게 공부를 할 수 있으신지, 그리고 자녀의 이제 교육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그리고 한국어 능력은 또 어느 정도신지를 다 테스트를 해서 면접에 합격을 해야 입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대상자들이 있는 한은 계속적으로 이 엄마학교가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입학하면 또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나요? 일반 학교처럼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을 배워 나가는 건지 이 교과 과정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을 배워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의 엄마들도 고학년 되면 아이들을 이렇게 티칭할 수 힘들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그거를 배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태블릿 PC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도 이제 졸업을 하면 자기게 되는데 그 태블릿 PC를 가지고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분량이 있어요. 그 계획서대로 그대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마쳤을 때 저희가 초등학교 검정고시도 같이 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과목은 아무래도 초등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똑같은 국어, 수학, 과학, 뭐 역사, 사회, 실과, 도덕 이렇게 해서 7과목을 2학기에 걸쳐서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네, 입학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졸업도 해야 될 텐데 이 졸업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이게 학교다 보니까요. 저희도 시험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고 나면 한 강의 때마다 끝나면 저희가 형성평가를 보고요. 평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또 총괄 평가를 봅니다. 그래서 또 테스트를 하고요.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센터에 나와서 출석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담임 선생님에게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또 봅니다. 그래서 또 확인 평가도 보고요. 그래서 기말고사도 또 보게 돼요. 아이고. 예, 학교랑 거의 똑같죠. 네. 그래서 기말고사까지 2번을 다 합격을 해야지만이 이게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 정말 네. 정말 많습니다. 지금까지 45명이 졸업을 했는데 이 센터에서도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뿌듯하죠. 저희가 거의 45명, 지금 현재는 15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거에 또 진행하면서 도의원님들이 너무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또 우리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1등한 친구들에게, 1등한 엄마에게 친정 방문을 좀 해주자. 예, 항공권을 대주자 해서 지금 1등한 엄마들에게는 항공권을 주고 있고요. 네. 뭐 2등한 친구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또 저희 서귀포시 교육지원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성실한 친구에게 또 친정방문 항공권을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항공권, 장학금 정말 지원이 네. 빵빵한 것 같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학생이나 혹은 에피소드 있으실까요? 네, 좀 열악한 가정인데 사실 1등한 친구들이 기억에 남겠지만 저는 특별한 친구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하는 엄마였어요. 아빠가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못했고 그러니까 엄마가 혼자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아들을 잘 키워보려고 노력하는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잘 키워보자라는 마음에 엄마 학교를 들어왔는데 사실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식당 가서 일하고 어디 가서 일하고 하느냐고 열심히 수업 시간 되면 뛰어와서 그냥 시험 보고 공부하고 또 달려가는 모습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근데 그것만은 어쨌든 1등을 위해서 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을 하나 공부를 잘 시켜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셨을 테니까 저도 지금까지도 그 엄마의 삶을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들을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을 느끼신 것 같은데요. 네. 이 다문화 가정의 엄마와 자녀 이제 모두 정말 소중한 제주 도민이잖아요. 이 교육적인 측면보다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문화 가족의 이제 자녀들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면서 저희 센터에서도 기초학습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정서 지원, 또 진로 설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근데 또 교육비 지원도 올해부터는 다문화 가족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학습
뭐 지원 이런 거 많이 있지만 사실 저는 어떤 학습 능력에만 집중해서 이걸로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좀 아이가 느리고 조금 그러더라도 좀 기다려주고 또 다른 재능도 찾아주고 또 편견 없이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 어른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해 말 기준 제주 지역 다문화 혼인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새로운 문화와 장소, 환경 등에 적응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죠. 엄연한 제주도민인 다문화 가정이 안정감과 또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문화 엄마 학교와 같은 효과적인 정책들이 더 많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